직업론, 이제는 유통업으로 와서 유통업이 어떠한 사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정제인가, 유통은 재성을 우선시 보아야 되겠죠. 정제인가 편제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규모의 유통을 할 것이냐, 소매 유통이냐 도매 유통이냐, 전국망 유통이냐 아니면 그 범위가 좁은 그런 범위의 유통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재성이라는 기본적인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정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편제는 한번 크게도 뻥튀겨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정제라는 것은 범용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라던가, 그리고 의류, 그 다음에 물장사, 그 다음에 일반적이죠. 농수산물 이런 거, 소매업을 생각하면 되겠죠. 편제라면은 잘 팔리지 않지만 단가가 센 거, 뭐 수입, 뭐 고급 의류, 명품 이런 거, 그 다음에 귀금속, 이 정도로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재성의 성분은 정제인가 편제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유통업이라는 조건이 사주의 재성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게 조건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제인가 편제인가를 구분하고, 정제는 월급 성격, 근데 중복하여 있으면 유통이나 금융 환경으로 본다. 정제가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연월에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다. 그 자체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신약한 사주일 경우 그것을 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처동업으로 장사를 하거나, 나는 직장에 다니고 처의 활동력을 이용해서 내가 경제적인 그 협조 관계에 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재물을 다루는 큰 재물들, 은행, 금융권, 관이 없으면 제2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환경의 조직이 금융을 다루는 분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제성은 기본 의식주 품목이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들, 그러한 소비재를 의미하게 되죠. 편제는 유통의 꽃이다. 편제는 멀리는 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망을 커버하는 어떤 그 대규모의 유통도 있을 것이고, 대리점 유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본 의식주 품목 외에 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치제 투기성 품목이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명품 브랜드, 또 고가의 어떤 뭐 미술품이라던가, 또는 귀금속,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 식상이 간섭하면 생산이나 가공을 거친 유통, 재성의 관성이 간섭하면 큰 조직과 손잡은 형태의 대리점 유통 중심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식상이 진토고, 그리고 재성이 유금이라고 칩시다. 그럼 병정화가 식상생재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할 때에 유통을 하긴 하는데, 생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 OEM식으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유통을 한다, 이런 거죠. 가공을 하거나, 형이 붙으면 가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의 관성이 간섭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은 형태의 대리점 유통 또는 매장 프랜차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조직이 나를 기본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러한 재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성의 식상 관성이 동시 간섭한다. 그러면 유통도 하고 제조도 하고 납품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거래처에 납품도 하지만 전국망으로 내가 더 유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없다. 식상이 없는데 관성은 있다. 이러면 유통과 납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만 있다. 그럼 유통이고, 그 다음에 판매 중심으로는 매장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천간의 모양을 주로 따른다. 판매 중심으로 프랜차이즈를 따른다는 것은 매장이나 이런 것은 어떤 상징성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목토가 있고 기토가 있다. 근데 관도 있다 이거죠. 목토가 있는데 옆에 뭐 을목이 또 있죠. 경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떤 그 큰 조직의 조직을 갖다가 등에 업고 하는 매장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천간에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둔 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천간에 관성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유통이다. 그 다음에 사업의 범용성, 일반성의 속성을 따질 때 비경겁제가 없으면 경쟁 요소가 적다는 의미로서 독창적이거나 독보적인 의미다. 비경겁제가 없이 정제를 쓴다. 그러면 경쟁 요소가 적다는 의미죠. 편제도 마찬가지.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다루는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십자수 뭐 이런 것도 그런 영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생필품은 아니지만 비싼 물건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쭉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것이 어떠한 분야에 해당할 것인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견겁제가 많으면 경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반 유통이다. 좀 전에 설명한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경쟁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비견겁제가 많다는 것은 경쟁이 많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경쟁하는,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없고 재성만 있다면 유통만 된다. 아까 이건 설명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일반 점포, 예를 들어서 슈퍼, 그 다음에 편의점, 그리고 의류 이런 시장, 또 일반 시장, 그런 점포들은 비견겁제가 섞여 있다. 이런 거죠. 식품 분야는 정제에 가깝다. 조금 아까 설명했죠. 편제는 경기에 따라 기복이 심한 품목이다. 이것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생필품이 아니라는 얘기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산다는 의미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편제 같은 경우는 찾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면은 일반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은 찾지만 영양제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의류라도 고급 의류 금은 제품 요건 편제과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의 경우 정제 편제 관계없이 이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다. 예를 들어서 임계수가 병정화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인목을 보고 있다. 사화를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으로 보는데 인터넷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 그런 것으로 전자제품을 갖다가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주로 목이나 화에 속하는 글자에 간섭을 받는다. 이것이 전자제품이라 이거죠. 인노사를 주로 재성을 삼을 때, 좀 아까 설명했죠. 문구류는 인성의 간섭이 있을 때 문창성이 간섭할 때이다. 문구류는 목에, 오행적으로 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인성이 있으면서 문창성이 간섭할 때. 다음에 건강식품은 기호식품, 가공식품, 약품의 경우 상관 속성에 해당한다. 우리가 흔히 기능성 식품, 그 다음에 건강 보조식품들, 이런 식품들이 기호식품, 그러니까 상관론이 되겠죠. 가공도 마찬가지. 가공은 형에 해당하고 약품도 형에 해당한다. 상관도 동시에 해당할 수 있겠다. 상관이라는 것은 고부가의 가치를 만들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됩니다. 아마 기호식품들이 원가는 뭐 한 30-40%, 20-30% 하는데 단가는 셀 겁니다. 근데 다 잘 팔진 않죠. 그 다음에 의료적인 용도가 간섭한다면 재성에 형이 가해 있는 모양이다. 조금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재성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근데 옆에 사화가 간섭을 했다. 요럴 때 의료적인 제품, 식품을 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제인가 편제인가에 따라서 편의점이면 정제에 가깝고 가구점이라면 편제에 가깝다. 가구는 한번 구입하면 오래 가겠죠. 편의점은 매일매일 써야 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제 편제를 구분할 수 있겠고, 다음에 경기의 영향을 따라 세월 따라 굴곡이 심한가 아닌가를 보아 정제인가 편제인가를 구분한다.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목을 식상 재성으로 쓴다면 의류 섬유, 그 다음에 가구가 된다. 가구가 빠졌어요. 금은방은 오행적으로 금속성으로 본다. 이것은 옛날 논법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새소리 나는 직업을 가져라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지 않으면 뭐 카센터라든가 아니면 철물점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귀금속 이런 걸 본다는 거죠. 토는 포괄적으로 잡화를 의미하는데 가장 심한 것이 진으로 잡다한 것을 모두 모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진토를 월에 깔고 있을 경우 농산물로도 보고, 그 다음에 건설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인묘진 목국으로 봐서 교육 분야로도 보고 패션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걸쳐 있는 그런 글자가 진이라는 글자죠. 또 옆에서 수리 간섭해서 진술충이 있을 경우 심고 뽑고 끼고 빼고 벗기고 입히는 동작이 들어가는 형에 해당하는 직업들, 그 전에 설명한 여러가지 직업들이 진으로 인해서 파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은 금속, 철물, 가방, 혁대까지 다양하다. 신유술의 방합을 이루므로 금속, 철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석이 가능한데 옆에 또 어느 글자가 관여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상이 없고 있고는 재물에 굴곡성을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12년을 놓고 볼 때 식상과 재성이 생재를 하고 있을 경우는 거의 12년 내내 굴곡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운에도 크게 흔들지 않는 한. 재성만 있다면 6년 내지 9년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3년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중요한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때 재기통문하였는가 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재물을 생활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식상이 없다면 비거분이 와도 식상에 의한 재물 연속성이 있으나 식상이 있다면 이런 비거분의 재성만 있으면 많이 망가지겠죠. 없다면 비거분의 심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재성이 있을 때 옆에 식상이 받쳐준다면 아주 좋은 사주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에 대해서는 재성을 우선시하여 보는데 편재인가 정재인가를 보고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굴곡이 있을 경우 편재, 꾸준히 써야 하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정제,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금이라면은 금은방, 목이라면은 뭐 목재, 의류,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